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9번째 강의 요약 2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강의만 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앞부분은 짧은 글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만 잘 파악을 하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구조화는 연습의 연장선으로 구조화가 되고 나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결국 글쓰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 자,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중요한 개념, 시장경제에 나왔잖아요. 글이 시장경제에 대한 건가? 논의하는 대상을 항상 머릿속에 개념적으로 명확히 찾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장경제. 시장경제에 대한 글이구나. 아니면 시장경제에 대한 글인가? 여러분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이렇게 능동적으로 조금 읽으셔야지만이 핵심을 좀 더 효과적이고 빨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 개인, 기업들, 시장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어떤 욕구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개인은 소비를 하고요. 그죠? 기업은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경쟁할 때 소비자들은 생산된 상품의 종류와 가격 모두에서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시장경제는 4가지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서 3가지, 즉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 의사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것들이 경제의 효율성을 보장해준다. 자, 결국에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 준답니다. 특히 경제의 3가지 문제,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생산하죠? 소비자가 원하는 걸 생산하죠. 그죠? 어떻게 생산하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죠.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시장 경제는 기본적인 어떤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 3가지 문제,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해결해 준대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하고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자, 그 중에서 나머지 질문, 즉 누구를 위해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분배죠, 분배.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분배의 문제에도 답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글의 핵심 논입니다. 조셉 스티글리츠네요. 스티글리츠는 노벨상 받은 사람 같은데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시장주의자죠, 그죠? 시장은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상품을 배분한다. 결국에는 분배. 즉,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 중에서도, 역할 중에서도 어떤 분배 문제, 4가지 기본적인 문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또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시장 경제가 답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논지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그리고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그들이 소득 수준에 의존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다면 지극히 낮은 소득 수준의 특정 집단들은 생존이 곤란해지거나 자녀를 충분히 먹이고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걸 뭐 소득 불평등이죠, 그죠? 그래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시장 경제에서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즉,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수단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저해야 한다. 자, 이러한 수단은 경제적 인센티브, 뭐죠? 효율성이죠. 경제적 인센티브라고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인센티브, 대가죠, 대가. 대가를 받는다, 인센티브를 받는다라는 걸 뜻합니다. 복지를 위한 지출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이를 위한 높은 세금은 근로의욕과 저축을 저해한다. 만일 정부가
개인들이 소득에서 3분의 1 혹은 3분의 1을 가져간다면 개인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 이자 소득에 대해서 3분의 1 혹은 절반을 가져간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저축하기보다는 더 많이 소비하려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의 문제가 발생해서 정부가 높은 세금으로 어떤 세금을 매기면 근로의욕과 저축을 저해해서 사회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글의 어떤 핵심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글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장 경제. 시장 경제는 뭘 하고 있다?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분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글의 어떤 중요한 논점입니다. 왜 분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은 인센티브의 측면, 효율성입니다. 경제의 효율성 혹은 인센티브의 측면입니다. 인센티브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뭔가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자, 정부가 이렇게 시장의 분배 문제를 맡겨둘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해요.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 개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저축을 하지 않고 사회적 효율성이 전부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소비만 하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어떤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고요? 분배 문제도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글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 핵심 논리의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죠? 시장 경제는 다른 어떤 경제 시스템보다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경제적 인센티브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때요?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그죠? 높은 세금을 매기면 근로의욕과 이런 것들을 저해한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게 이 글의 핵심 논리네요. 전형적인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지하는 어떤 학자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인센티브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전통이라든지 어떤 인간 관계라든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사람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 요약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시장 경제는 분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장 경제는 4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분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한다. 특히 효율성과 인센티브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분배 문제를 맡기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형태로 요약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다. 결국 시장 경제가 분배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게 제일 낫다라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분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해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뜻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그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분배죠. 그죠? 필요한 어떤 자원 재화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분배잖아요. 시장 경제는 어떻게 해요? 개인이 내가 진짜 많이 필요하면 자기 돈 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공산주의 시스템은 국가가 나서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각자의 사람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분배 문제도 이런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제 그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되겠네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분배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시스템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죠?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분하려면 사람들이 어때요? 누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생산하겠어요? 안 하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대략 이런 맥락에서 요약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시장경제는 분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한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분배에 국가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배 문제 또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형태로 요약하시면 글의 핵심적인 논리가 요약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은 1번, 2번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성과 인센티브의 측면에서 분배 문제를 고려하면 분배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1, 2, 3, 4 중에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텍스트의 논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다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 두 번째 문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논법닷컴에 질문하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요약 두 번째 강의 43쪽의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